이번 시간은 전생의 흔적, 트라우마입니다. 이 내용은 동명 김인자 선생의 하늘이 전해준 빛세상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영적인 마스터입니다. 이분은 대구 대생으로 음악을 전공하고 음악인으로서 생활을 하던 중에 1998년 그때부터 몸과 마음이 열리는 에너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 지구의 수많은 존재들을 포함한 많은 우주의 존재들과의 상호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7, 8년간을 신명들이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보림의 시간과 자신의 정화 기간을 보냈고 2005년부터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과 강연을 통해 우주의 계획과 바뀌고 있는 지구의 파동 그리고 우리 몸과 내면이 변화하는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하여 전하며 현재 서울과 대구에서 함께 좋은 빛세상 다생소화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무교 열린마당 공개 강좌와 동명 김인자의 하늘이 전해준 빛세상 이야기의 강의를 비롯 관련 단체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초청을 통한 강연도 하고 있으며 2005년 영계가 탐험을 시작으로 지구의 총체적인 정화와 2006년부터 빛세상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였고 가르마에 의한 윤회의 굴레로부터의 진정한 해탈을 일깨웠다. 지구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이미 자신의 또 다른 상위 자와의 합의를 이룬 바 있으며 우리 은하계에 전해질 성장 에너지의 마무리 작업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지구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하늘도 땅도 사람도 상승된 5차원의 빛세상이 펼쳐져 지구별 존재들의 삶이 온전해지고 그의 사명을 모두 마치는 날 동명은 또 다른 은하계로 떠나는 우주선을 타기 위해 빛바랜 여행 가방을 챙길 것이라고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의 책 서문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외계 존재들과의 채널링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생의 흔적 트라우마. 전생에 겪었던 일이 큰 상처나 흔적으로 남아 자신의 생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서양에서는 정신적인 외상이란 의미로 트라우마라고 이름을 지었단다. 내가 이 트라우마를 만난 것은 전생 여행을 통해서 보여지거나 혹은 그들이 내게 알려지기를 원해서 스스로 나타나는 수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그냥 알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도 이러한 트라우마를 많이 안고 살고 있더란 말이지. 어떤 트라우마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선천적인 결함을 갖거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당연히 그의 오라장은 손상되어 있다. 이러한 트라우마에 의한 질병이나 결함은 현대의학적으로 치유가 안 되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트라우마를 일으킨 전생적 원인을 제대로 알아내면 이로 인한 문제는 대개 해결된단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상처가 자리 입고 있던 흔적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때 당사자는 나름대로는 큰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제거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고 그 이후의 관리도 소홀히 하면
아니 된다는 것이다. 손상되었던 오라장의 회복이 충분히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잘 이겨내야 한다. 트라우마는 거의 자신이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이를 제거할 때는 트라우마의 의사를 물어보고 승낙을 받아야 하고, 나가지 않으려 할 때는 타협을 하거나 달래서 내보내야 한다. 무조건 염체를 내쫓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하나의 인격체, 영체로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나에게서 파생된 영체이지만, 그리하여 트라우마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내보내어지고 그 이후에는 좋은 에너지로 그 사람의 오라장을 원만하고 좋은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고관절에 피가 통하지 않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었는데 병원에서는 원인도 알지 못하고 그저 아프기만 하는 고통을 진통제로 버티고 살아왔었는데, 전생에 그는 형틀에서 주리가 들리는 벌을 받아 뼈가 다 튀어나오고 흐트러져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단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없애주었더니 그 증상이 없어졌다. 어떤 때는 트라우마 자신이 나와야 할 때가 되었거나 나오고 싶어 할 때도 있는데, 빙의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지만 나오고 싶을 때는 스스로 나오지 못한단다. 사실 모든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 벌어지는데 나오려 해도 나오지 못하니까 빙의된 사람이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을 더 괴롭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와 의사가 소통이 되는 사람을 찾게 하려고 말이다. 어쩌다 나를 직접 만나게 되는 영혼이나 트라우마들은 내게 와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다. 내보내달라고. 그리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은 오라장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트라우마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아직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부정적인 체험이나 염체가 대신 들어오는 일들이 많단다. 보호막을 쳐주기는 하지만 그 보호막이 영원하다거나 무작정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정적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트라우마를 없애준 사람과의 지속적인 협력은 트라우마를 없애는 일만큼 필수적이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보여주는 현상이 딱히 육체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빙의나 염체와 달리 자신 안에서 자신이 만든 삶 속에서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존재들과는 조금 구별을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이유도 없이 수줍어하거나 박지 못하다거나 뭔가에 눌려 있는 등 그러한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마음은 전생의 카르마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혹은 아무 때나 뭔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바람직하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라고 볼 수 있다. 주위의 부모 형제들은 성격 탓이라고 돌리거나 나무라며 고쳐보라는 권유도 자주 하지만 그렇게 쉽게 마음대로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실 트라우마란 전생의 흔적인 경우도 물론 많겠지만 이 생에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죠.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큰 사건을 겪었을 때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영체로 보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분화돼서 떨어져 나간.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의 인격체로 보더라고요. 내게서 떨어져 나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런 어떤 영적인 능력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외계의 어떤 지적인 생명체들과 통신도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채널링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뭐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내용이 좀 기억에 남아서 오늘 방송으로 엮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